네, B2B의 STCP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대안 도출 후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하여 어떠한 고객이나 시장을 공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술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고객 니즈의 다양화 및 변화 등으로 인해 시장을 하나로 보고 하나의 전략을 세워 공략하는 것보다 자사의 자원 현황과 시장 환경을 고려해 분리 혹은 세분화 전략으로 고객, 집단,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편 B2B 기업 현장의 특성상 고객을 세분화할 수 없거나 소수일 경우 혹은 이미 정해진 고객의 주문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분화와 타겟팅 전략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신에 고객을 명확히 이해하고 특정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전략에서는 STP 전략을 수행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세분화와 타겟팅이 필요 없을 때에는 고객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과정을 별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고객이 명확하게 되면 이 고객에게 자사는 어떠한 포지션을 확보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하여서 해당 고객에게 제시할 전략 포지션인 CP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CP 전략은 Customer Definition과 포지셔닝의 앞글자를 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2B에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STP와 즉 B2B의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은 타겟팅 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STP 전략이라고 하고요. 이 STP와 그 다음에 CP를 통합하여 우리 수업에서는 이것을 STCP 전략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STP라는 전략은 마케팅에서 아주 흔히 쓰이는 전략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케팅의 STP 전략입니다.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이제 포지셔닝이고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STP라고 합니다. 기업이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의 니즈와 구매 행동이 다양해지면서 한 기업이 모든 소비자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최대한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이 STP 전략이 있습니다. 이 STP 전략은 잠재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발견하기 위해 먼저 시장 세분화를 통해 예상 고객이 존재하는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특징이 파악되면 다음에는 자사의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를 포지셔닝합니다. 다시 B2B STCP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2B의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과 영업을 굳이 구분한다면 마케팅에서는 시장 세분화를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이러한 시장 세분화를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업이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활용해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세분화가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기술 등의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시각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경쟁자에 대응한 경쟁 환경에서도 세분화는 기업의 경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고객에 따라 그리고 고객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고객의 니즈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하나의 니즈를 보고 공략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개별 니즈 하나하나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건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이는 니즈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차별적인 공략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료 시장에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갈증 해소라는 공통된 니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제품을 선택할 때 10대는 맛과 즐거움을 위한 청량 음료 또는 캐릭터 음료 등을 20대 여성은 슬림한 몸매와 다이어트를 위한 무칼로리 음료를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건강을 위한 영양 보조 음료를 선호하는 등 각각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찾게 됩니다. B2B 시장에서도 역시 이러한 세분화된 니즈가 존재하며 각 고객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해 집중 공략하는 세분화 전략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시장 내에서도 가격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기업 간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고객이 있고 단순한 납기가 아닌 기업 차원의 신뢰도, 이미지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이 있는 등 각 기업의 문화와 경험 혹은 경쟁 환경 내에서의 역할 등에 의해 고객의 니즈와 그 특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니즈나 고객, 시장, 산업 등을 군집으로 묶어 그 특징을 정의하는 과정을 세그멘테이션, 즉 세분화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는 각각의 기준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인구 통계학적인 구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연령이나 직업, 수입 또는 가치관, 태도나 행동 등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고객으로 획일적인 제품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자사 제품을 강하게 원하는 고객층에 대해서 마케팅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지역이나 도시, 지방, 인구 밀도나 도시 규모나 그리고 기후 등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 분석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개성이나 동기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행위적 구분인데요. 물건을 사용하는 사용 여부나 또는 사용률, 사용 양상이나 편익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심리적 구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면 전체의 시장을 하나로 정의했을 때보다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장을 하나로 보았을 때 단순히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던 고객들도 이 세분화 과정을 거치면 가격보다는 품질을 더 중요시하거나 혹은 품질보다 브랜드를 더 중시하거나 혹은 약간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원하거나 하는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저가격, 고품질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마케팅 기회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가격과 품질로 세분화하여 가격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품질 중시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한다면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자사의 강점인 품질을 중심으로 자사 제품의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B2B 기업들은 주요한 소수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개별 니즈 충족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급변하고 또 경쟁이 심화된 환경에서는 주요 고객사만을 바라보고 마케팅 활동을 하다가는 언제 경쟁자에게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객이 확보된 기업이라 할지라도 세분화를 통하여 이제까지 축적해온 자세의 역량을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B2B에서는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략 대상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B2B의 시장 세분화는 다양한 니즈를 가진 불특정 다수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일반적인 시장 세분화와는 달리 비슷한 니즈를 가진 소수의 고객을 중심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시장 세분화의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B2B 기업의 특정한 니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즉, 환경 분석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고객 기업의 현황과 함께 구매를 결정하는 구매센터, 그리고 조직의 다양한 문화적 요인 등을 함께 분석해야 고객 기업이 어떤 니즈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정교하게 세분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략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B2B에서 마케터가 시장 세분화를 수행하다 보면 어느 고객이 공략 가능한지가 세분화를 수행하는 중에 공략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공략 가능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분화의 첫 단계인 고객 정보의 거시 요소인 생산량, 사용 제품 규격 등의 조직의 인구 통계에서 자사가 공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여기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또다시 구매센터로의 접근 가능성 등이 재검토되게 되며 구매센터 공략이 가능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우선 공략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세 번째는 실행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공통된 니즈를 중심으로 실행 전략을 수행하는 B2C와는 달리 명확하게 정의된 고객을 중심으로 맞춤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 B2B에서 시장 세분화를 하면 조직 측면의 고객 니즈, 개인 측면의 구매센터 등의 세부적인 니즈들이 도출되므로 실행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세분 시장에 대한 평가를 마치면 표적 시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B2B의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표적 시장은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함으로써 고객은 물론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성과를 제공해주는 매력적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시장 세분화 작업이 끝나면 마케터는 어느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몇 개의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 세분 시장을 규모와 성장성, 경쟁력, 그리고 자사의 목표와 자원을 감안하여 시장별 매력도를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기업이 자신의 표적 시장을 명확히 정의하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자사의 관심과 자원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적 시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전략적인 접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집중화 전략입니다. 집중화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Concentrated Marketing. 이것은 하나의 세분 시장에 모든 마케팅 노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자사 제품을 쉽게 전달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세분 시장을 찾아낸 경우에 그리고 그 세분 시장의 욕구가 제품과 일치하는 경우 그 기업은 집중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세분 시장과 추가하려고 하는 세분 시장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경우 현재의 세분 시장의 마케팅을 집중하게 됩니다. 혹은 하나의 세분 시장만으로도 세분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큰 경우도 집중화 전략이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자산의 대부분의 매출이 한 원청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라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잠재 성장성이 큰 다른 세분 시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인데요. 차별화 마케팅, differentiated marketing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세분화 전략인데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선택된 세분 시장에 차별적인 마케팅 접근을 동시에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적 차별화는 제품을 차별화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차별화하여 달성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세분 시장 중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몇 개의 표적 시장이 발견되었다면 차별화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여러 세분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생산, 관리, 재고, 커뮤니케이션 및 제품 수정 등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표적 시장 간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세분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믹스 중 일부만을 차별화하여 접근하고 세분 시장에 따라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케팅 믹스의 모든 부분을 차별화하여 접근하게 됩니다. B2B 기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시장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차별화 전략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비차별화 전략입니다. 수요, 구매 패턴 및 제품 사용 패턴에 있어서 전체 시장이 동일하다면 비차별적 시장 전략이 적절합니다. 즉,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어떤 특정한 집단의 고객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겨누어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동질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그리 흔치 않은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기업 능력과 그에 따라 고객이 해당 기업의 제품을 다르게 인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차별화 마케팅은 효과적인 세분화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접근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 분석과 계획 수립 능력의 부족 또는 마케팅 노력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 측면에서 고객들 사이에 의미 있는 차별적인 특성들을 찾지 못하게 되면 시장 세분화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B2B 마케팅에서는 차별화 또는 집중화 전략이 많이 수행되는데 이는 구매 기업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의 전략으로 모든 조직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2B의 STCP 전략 중에 이 C에 해당하는 B2B 고객의 명확화, Customer Definition 이라는 단계입니다. 이 고객 세분화는 마케팅 이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B2B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진행되거나 또는 고객이 2개에서 3개 정도의 소수 업체뿐이어서 사실은 세분화가 필요 없거나 세분화를 하더라도 마케팅 활동에 혜택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리한 세분화 전략보다는 특정 고객을 명확화하는 활동을 수행해 마케팅 측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B2B 기업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고객의 명확화 활동은 기본적으로 고객사에게 자사의 프로세스와 세부 활동들을 맞추는 것으로서 고객사와 자사의 공통적인 요소를 강화,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사 산업의 성장 및 수익 상황이나 시장에서의 지위 혹은 경쟁 관계에서의 주요 마케팅 영업 활동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니즈를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 명확화 활동을 위해서 B2B 기업이 수행해야 할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객 명확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표 고객 분석 및 평가입니다. 고객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고객사와 거래했을 때 자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를 고려하는 자사 측면의 분석과 고객사가 산업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등을 고려하는 고객 측면의 분석이 있겠습니다. 자사 측면의 분석으로는 자사에 대한 공헌 정도에 대한 평가로서 자사의 매출 및 수익에의 기여도, 거래에 의한 자사 브랜드 이미지 향상 기여도, 생산 캐파, 가동률 안정화 기여도, 결제 및 업무 용이성 기여도, 자사의 고객 점유율 등의 요인을 검토해 어느 고객이 자사에게 높은 공헌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측면의 분석에서는 고객 산업과 고객에 대한 평가로서 시장의 크기, 성장률, 수익 구조 등의 산업 요인 분석과 리더, 챌린저, 후발자 등 시장 내에서의 고객사 시장 지위 정도와 그 지위의 변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성장률과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두 번째, 목표 고객 평가 후에는 선정된 고객사의 니즈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사의 구매센터 구조 및 참여자들의 세부 역할 및 영향력을 정의하고 주 공급업체, 부공급업체, 기타 업체 등과 같이 고객사가 자사에게 요구하는 고객사 내부의 지위, 그리고 고객사가 자사에게 요구하는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을 정의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고객 가치 창출인데요. 명확화된 고객 니즈를 바탕으로 고객 가치 창출 활동을 위한 자사와 고객사의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활동의 일치화 및 강화를 추진합니다. 마케팅 전략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므로 이러한 활동은 고객사와 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일치화 정도가 높을수록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용이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